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른 종목들, 내려간 종목들 좀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우진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자력 계측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이어주고 나서 드디어 전고점 근처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차곡차곡 보기 전에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468포인트로 오늘도 상승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5,600억을 매수를 하면서 금요일에 매도했던 거 그대로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올라갑니다. 1.3% 정도 반등했고요. 870포인트로 진행되었고,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는 아직 전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한참 이제 올라가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참 올라갈 때는 이제 2차전지 테마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아직 완벽한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좀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그런 이제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38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80억 매수하면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다 분위기 좋습니다. 상해 종합 3,800포인트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니케이도 계속 월봉을 밀어 올리면서 고점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45,000포인트.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2,600포인트 계속 올라갑니다. 다우도 46,000포인트.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마냥 좋은 움직임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올라가서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가치가 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금리 인하로 현실화되었고,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이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 11월 정도 가면은 대충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가 더 진행되고 내년 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부각이 될지, 혹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7.2원 정도 하락했고 1391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하게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 정도 상승했고요. 62,40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저점 라인 계속 지지해주고 있고, 고점 라인은 지금 72,000원 정도 아직 도달한 지는 꽤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고요. 시도를 했을 때 이 72,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은 근 이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도 좀 이탈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4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3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매수했고, 투신도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 매수 진행해 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700원 정도 하락했고 1.2% 하락했습니다. 56,3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거의 계속해서 이제 121선을 뚫고 내려가고부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저점을 잡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건설 상당히 이제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오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라인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 구간,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내려가는 족족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일단 계속 주시를 해볼 거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신, 보험,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주 정도 9월 17일에 물량을 쏟아내고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크게 물량을 뱉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는 600원 정도 상승했고요. 49,500원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자리 유지해주고 있고 121선은 깨지 않고 지켜주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 진행이 되었고요. 한전기술은 마찬가지 비슷한 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고요. 한전기술도 지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아래로 좀 이제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고 해외에 대한 수출도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도 조금 떨어졌고요.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는 멈췄고 외국인 투자자가 37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한 동결 이슈는 이제 끝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T에너지도 큰 상승 이후에 크게 반등 없이 계속 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54,9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4일 정도 또 매수해주고 기관 투자자가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61선 근처에서 주가 크게 올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한 3주째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 33만 주 가까이 또 오늘 매도를 하면서 많은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광밴드는 450원 정도 반등했지만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반등 없이 진행 중이고 이대로 더 내려간다면 121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자리 계속 위아래로 주가가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태웅이고요. 250원 정도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보적인 상황이었고요. 21선과 갭이 좀 있고 61선과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과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은 지지라인 형성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한국 IMC가 매일매일 이렇게 매수 매도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자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최근 이 주가 약세와 함께 저 한국 IMC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약하게 매도를 했고요.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크게 움직이는 수급 없습니다. 우진이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1,100원 올라서 9% 가까이 반등했고요. 장 초반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13,000원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사실상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14,000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매수했던 거 오늘 꽤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 매도가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반대 물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받아 주었고요.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에 없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면 좀 더 조정을 받고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이대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차트 다 확인했고요.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소식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협정을 했는데 거기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정이 아주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K원전에 대해서 기회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관련 이제 SMR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원자력 테마도 좀 상승하길 기대했는데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이 계속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보내고 있고요.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 그래서 대규모 SMR 수요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뚜렷한 동력이 필요한데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 그 다음에 국내 원전 사업에 대한 실익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제 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명분이 어디서 나올 건가? 일단은 뭐 해외 시장을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대통령이 또 K 세일즈를 위한 실용 외교를 출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와 폴란드와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체코는 아무래도 뭐 두코바니 원전 한국에 줬고 이제 테멜린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줄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민간 원전에 대해서 한국에 다시 한번 로보콜을 보냈는데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로 인해서 참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체코와 폴란드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 상승에 대한 명분이 될 만한 소식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뭐 저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들도 한국과 미국이 관세 합의보다는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거기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공장을 저렇게 이제 노동자들을 갑자기 잡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비용을 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이 압박을 가하면서 이 주가도 좀 그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바라보고 내려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관련,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대신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이 테마의 상승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과 원전의 관세 면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을 지금 시도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런 이 소식들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에이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와 그 다음에 시진핑 각국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인사가 이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이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분명히 또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그 전에 최대한 이제 본인들의 유리한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을 압박하고 좀 밀어놓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쉽게 지금 한국이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면서 에이펙 때까지 뭔가 이 엄청나게 신경전을 이어간다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어느 시기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면서 좀 화해 무드를 하면서 이제 협상의 최종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에이펙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 원자력 관련, 그 다음에 조선 관련 테마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민간 원자력 협정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시진핑 중국 인사가 와서 이제 이 미국과의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대놓고 미국과 그런 이제 이 조선업에 대한 그런 군함을 건조해주는 그런 협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자력 관련된 것은 사실 에너지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을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투자를 하면서 계약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 세계 지금 AI의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국가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3위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한다면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갖추면서 에너지 안보도 갖추면서 그런 이제 수급도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 뭐가 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원자력은 분명히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탁월한 에너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병렬지어서 병행하게 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그 다음에 이 석유 에너지, LNG를 늘리는 정책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그냥 중단시켜 버리고 좀 이제 멀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에너지부는 또 확대 긴급 요청을 하고 있고요. 좀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긴급 요청에 대한 명분은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80%까지 진행되었던 매사추세츠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 멈추지 않고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고 원전 에너지도 늘리고 LNG 에너지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LNG 당연히 이제 이 탄소 배출해서 궁극적으로는 탈탄소에 맞지 않는 에너지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CCUS인가요? 그런 이 탄소 포집 장치를 통해서 LNG도 점점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리고 LNG를 활용했던 가스터빈이 이제는 향후 수소터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특히 그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 에너지원이 당연히 바람, 그 다음에 태양, 공짜죠. 그래서 공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가 좋을 때 재생 효율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원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기후 효율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에너지원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다면 좋지 않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언가는 이제 이 기후에 의해서 그죠? 재생에너지 효율이 떨어졌을 때 다른 에너지원이 그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기저에너지원으로서 딱 지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신규 에너지원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지 않고 점점 수명을 다하는 원전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석탄 발전소를 멈추면서 LNG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이제 기저 에너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신재생 에너지는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AI 산업이 부흥하면서 제조 공장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흥을 하면서 이어나가기에는 이 전력 시스템이 향후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겠죠. 그런 우려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이제 AI 강국들을 봤을 때는 원전 에너지를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십 기씩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다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대만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만도 내부에 이제 그런 이 여론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갈 게 아니라 현재 필요한 에너지원이 무엇일지,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울지,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한 부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테마는 지금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함께 이제 민간 원자력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대형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전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던 그런 이제 이 관세라든지 그런 비자 문제들이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제외를 시켜준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제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해외 수출 시장과 함께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좀 활성화된다면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